좀 말 걸지 마. 나중에 밥은 문 앞에 둬? 혹시 지금 딱 우리 집 얘긴데 하고 한숨 쉬지 않으셨나요? 지난 1편에선 외향적 학생들의 게임 중독, 자꾸 PC방으로 가는 아이와의 갈등을 다뤘죠. 하지만 오늘은 더 막막한 내향적 아이와의 갈등입니다.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의 부모님은 정말 답답하고 무력함을 느끼게 되죠. 밖으로 나가는 아이는 싸울 수라도 있지만 방 안의 아이는 대화조차 불가능합니다. 답답함만 쌓여가죠. 오늘 닫힌 방문을 억지로 여는 대신 아이가 스스로 문을 열 이유를 만들어줄 부모님의 결정적인 말을 알려드립니다. 아이가 왜 게임을 심리적 피난처로 삼았는지 꿰뚫어보고 그 침묵과 회피를 넘어서는 실전 대화법까지 오늘 모두 담았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본다고 당장 아이가 방문을 활짝 열고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 왜 저러는지 답답했던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명확한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문 앞에서 반복하던 한숨을 끝내고 아이의 마음을 여는 진짜 대화를 시작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향적인 아이에게 내 방의 컴퓨터라는 공간이 대체 왜 그토록 절실한지 그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향적인 아이들은 그곳에서 현실의 과잉 자극에서 벗어나 세 가지의 심리적 보상을 얻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보상을 밖으로 나가는 외향형 아이와 비교하면 그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향적 아이에게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지친 에너지를 충전하고 통제 불가능한 현실에서 벗어나 스스로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며 복잡한 현실 대신 안전한 관계를 맺는 유일한 심리적 피난처입니다. 나의 의지대로 되는 완벽한 통제감, 나를 드러내지 않는 심리적 안정감, 모든 자극을 피하는 유일한 회복실. 그런데 만약 이 유일한 피난처인 컴퓨터의 전원을 강제로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외향적인 아이가 다른 자극을 찾아 밖으로 나간다면 내향적인 아이는 더 깊은 내면으로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행동의 내재화입니다.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창구가 사라진 아이는 무기력, 우울 혹은 히키코모리와 같은 완전한 사회적 고립 상태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인은 알겠는데 그럼 저 피난처를, 컴퓨터를, 게임을 인정해주면 아이가 현실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해와 공감만으로는 당연히 절대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의 피난처를 인정하는 것과 아이를 현실로 연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막연한 공감이 아닌 아이를 현실과 다시 연결시킬 명확한 구조와 규칙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현실과 연결할 5가지 시스템 만들기. 우리 집 원칙 만들기입니다. 1편 외향형 아이의 핵심과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애는 방 안에 틀어박혀 방문도 안 여는데요. 말 걸면 대답 안 해요. 네, 맞습니다. 내향적인 아이들은 대화 자체를 갈등으로 인식하고 회피하죠. 그래서 잠시 후 실전 가이드에서 이 아이들의 방어막을 뚫고 테이블에 앉히는 실전 기술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협상해야 할지 그 최종 목표인 5가지 원칙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향형 아이를 위한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간 기본 허용 시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기본으로 몇 시간까지 게임을 할 수 있을지 아이와 협의해주세요. 둘째, 현실 연결을 기반으로 한 추가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학습 계획 완료 더하기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하기 또는 방 정리 그리고 하루 30분 산책 또는 운동하기처럼 말이죠. 아이를 방 밖으로 끌어내고 현실 감각을 유지하게 하는 최소한의 연결고리입니다. 이것을 보너스처럼 사용해서 아이를 현실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시간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합의된 총 시간 안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게 해주세요. 일부에서 말씀드린 완벽한 통제감이 중요한 내향형 아이에게 이 자율성은 규칙을 받아들이게 하는 핵심입니다. 넷째, 감정 없는 규칙 위반 시 조치입니다. 시스템화하는 것이죠. 감정을 빼고 미리 약속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같이 정한 시간을 넘기면 다음 주 기본 시간에서 초과한 시간을 차감한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지 않으면 이번 주 추가 시간은 없는 걸로 한다. 컴퓨터 이용 시간을 속이면 그 시간의 2배만큼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이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5째, 투명한 공유입니다.
이는 부모님의 역할을 재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캘린더, 앱 등을 활용해 사용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공유해주세요. 부모님은 더 이상 잔소리꾼이 아니라 이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원칙의 뼈대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원칙을 아이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아이는 외향적인 아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만 이래? 라고 외향적 아이들처럼 따지는 대신 알아서 해. 어차피 난 안 할 거야. 혹은 아예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침묵과 수동적인 저항으로 부모님을 무력하게 만들죠. 바로 이 무거운 침묵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이 모든 노력의 성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필요했던 실전 대응 기술, 실전 가이드입니다. 아이의 침묵과 회피를 이기는 실전 대화 기술입니다. 외향형 아이의 저항이 불공평하다라는 정면 논쟁이라면 내향형 아이의 저항은 침묵, 알아서 해. 어차피 안 할 거야. 와 같은 수동적 저항입니다. 지금부터 이 무거운 침묵과 회피를 이겨내는 실전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 1. 아이가 대화 자체를 거부할 때 아이가 방문을 닫고 침묵하거나 몰라, 알아서 해 라고만 할 때입니다. 이건 이 대화가 손해라서가 아니라 이 대화 자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갈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목표는 이 대화가 갈등이나 공격이 아니라 협상임을 아이에게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방문을 억지로 열거나 대답할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갈등만 커집니다. 대신 실전 3단계 대응을 사용해주세요. 1단계, 안전한 채널로 접근해주세요.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말 대신 아이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글로 시작해주세요. 문자나 카톡 혹은 방문 앞에 직접 손으로 쓴 쪽지 좋습니다. 아들아, 딸아, 게임하는 거 알아. 지금 당장 끄라는 건 아니야. 2단계, 공격이 아님을 선언하고 이득을 제시해주세요. 너의 유일한 쉬는 시간을 뺏으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걸 이제 잘 정리해보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게임 시간을 공식적으로 보장받는 규칙을 같이 만들어보자. 3단계, 생각할 시간과 선택권을 주세요. 이건 널 혼내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로 안 싸우려고 하는 거야. 너의 의견이 꼭 필요해. 오늘 저녁 8시에 10분 동안 얘기하자. 혹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제안하는 내용을 문자로 보낼 테니 밤 10시까지 내 의견을 답장으로 줘.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지 않고 아이가 편한 방식, 글로 써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문자나 쪽지조차 완전히 무시한다면, 부모님이 이렇게 안전한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아이가 계속 침묵한다면 이것은 협상 테이블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협상이 아니라 시스템이 1차 가동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아이에게 선택의 결과를 명확히 인지시키는 과정입니다. 1단계, 기본 규칙의 적용을 통보해주세요. 협박이 아닌 시스템의 고지입니다.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가 내 의견을 듣고 규칙을 함께 정하고 싶었는데 아예 답이 없구나. 너가 대화에 응할 때까지 기다릴 순 없으니까 오늘 밤 10시부터 우리 집의 기본 규칙을 적용할 거야. 2단계, 기본 규칙의 내용과 열린 문을 제시해주세요. 기본 규칙이란 부모님께서 정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예를 들면 밤 12시 이후 인터넷, 와이파이 정지, 주말 기본 3시간만 게임 하도록 하기. 기본 규칙은 밤 12시 이후 인터넷의 정지야. 하지만 이건 확정이 아니야. 내가 원한다면 이 규칙은 언제든지 대화로 바꿀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너의 의견을 기다릴게. 3단계, 감정 없이 통보한 기본 규칙을 실행해주세요. 아이가 나중에 왜 부모 멋대로 그렇게 하냐고 불평하더라도 규칙은 대화로 바꿀 수 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스템을 실행합니다. 이것은 아이를 궁지로 모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기본 규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대화에 응하면 규칙을 함께 같이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아이에게 그 선택의 결정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시스템이 1차 가동을 알렸음에도 아이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고 오히려 식사를 거부하거나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등 고립이 심화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게임 시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고립의 신호이며 부모님의 대화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전문가의 개입, 상담이 필요한 골든타임의 신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입니다. 대화는 하는데 수동적으로 저항하는 경우죠. 이것은 논쟁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나의 마지막 보루가 공격받고 있다라는 절박함과 부모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규칙의 경계선을 확인시키되 너의 감정은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줘야 합니다. 이러한 수동적 저항에 무너지지 않는 3단계 대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감정은 수용해주세요. 그래, 그게 너한테 유일한 낙이라는 건 알아. 학교에서 힘들었던 거 푸는 유일한 시간인 거 알지. 여기서 그래도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며 바로 반박하는 건 지양해야 합니다. 2단계, 원칙은 단호하게 확인해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일들은 꼭 하기로 약속했잖아. 그게 규칙이야. 3단계, 원칙과 방법을 분리해주세요. 규칙 자체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그 규칙을 지키는 방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예를 들어 하루 30분 밖에 나가서 산책하기 라는 규칙이 너무 힘들면 저녁 먹고 10분 산책, 자기 전 10분 스트레칭, 그리고 주말에 20분 가족과 함께 산책, 뭐 이런 식으로 쪼개는 방법은 같이 논의할 수 있어. 하지만 산책이라는 규칙은 지켜져야 해. 논쟁을 차단하되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실행 원칙, 감정 없이 죄책감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규칙도 만들었고 아이의 회피에 대처하는 기술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가장 넘기 힘든 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자신, 특히 부모님의 죄책감입니다. 외향형 아이 편에서 부모님의 가장 큰 문제와 적이 그래 오늘만 봐주지 뭐 라는 비일관성이었다면, 내향형 아이의 부모님의 가장 큰 문제와 적은 내가 아이를 너무 몰아붙이나 라는 죄책감입니다. 아이는 내일도 모레도 방문을 닫고 혼자 있으며 우울한 모습을 보이고 부모님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애를 너무 몰아붙이나?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너무 잔인한가? 하는 안쓰러움이 고개를 들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안쓰러움 때문에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이가 현실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모님이 뺏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에 대한 책임의 유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느끼는 죄책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후회로 부모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겼을 때 부모님의 역할은 단 하나, 2부에서 말한 시스템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을 빼고 죄책감을 누르고 우리가 함께 정한 시스템을 실행해주세요. 저녁 식사를 함께 안 했으니 규칙대로 추가 시간은 없어. 게임하기로 한 함께 정한 시간을 넘겼구나. 약속대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변경할게. 이것은 비난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세상의 원리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는 부모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게 시스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부모가, 일부에서 말한 현실의 과잉 자극에 지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일관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 어쩌면 훨씬 더 버겁고 어렵게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끄럽게 싸우는 것보다 아이의 침묵과 마주하는 것이 부모님을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안드린 시스템의 진짜 목표는 그 끝없는 죄책감과 눈치 싸움에서 부모님을 해방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시스템 기준이 되면 부모님은 아이의 방문을 두드리는 침자가 아니라 아이의 삶을 지지하는 시스템 관리자, 즉 아이를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말을 거는 것이 시작이었다면 내향형 아이에게는 글을 남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시작입니다. 바로 오늘 저녁 아이의 방문에 직접 쓴 쪽지를 붙여봐 주세요. 실전 가이드에서 알려드린 그대로입니다. 아들아, 딸아, 게임 시간 때문에 우리 그만 싸우자. 엄마 아빠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테니 같이 10분 동안 얘기하자. 만약 이 쪽지를 붙이는 것조차 두렵거나 아이가 쪽지를 무시할 게 너무나 뻔해서 걱정이 되거나 아이가 쪽지를 찢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신다면 실전 가이드의 심화 대응처럼 아이의 고립이 너무 깊어 부모님의 힘만으로 벅차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대화의 시작이 아이가 현실 세계로 나오는 창문을 여는 교육의 시작이 분명 될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부모님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자녀 교육이라는 어려운 길, 저희 센터큐가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